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퀴즈로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21.4%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이것을 경험했고요. 13.2%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2%는 직장 내에서 매일 이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는데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갑질이라고도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017년 결과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좀 벌겠어? 라고 괴롭힘을 정당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갑의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자, 그럼 시각을 조금 바꿔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괴롭힘은 가해자, 피해자 혹은 회사 그 누구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피해자의 정서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죠. 회사 측면은 그럼 어떨까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는 사례들을 좀 보시면, 그 생각을 해보시면 갑질을 일삼은 회사에 불매운동을 하는 경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비 성향을 일컬어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갑질이 없는 윤리적 기업을 요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가해자 측면만 남아있죠. 자, 그럼 가해자에게는 이득이 있을까요? 이 답을 찾아가려면 하나의 질문을 더 드려야 해요. 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에서 의도성이 있는 가해자가 많을까요? 의도성이 없는 가해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 괴롭히면서 의도성이 없을 수도 있을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의도성이 없는 가해자의 경우가 의도성이 있는 가해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도성이 있는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상 속 직장의 괴롭힘 빈도는 가해 의도가 없는 가해자가 그렇지 않은 가해자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직장 내의 불건전한 문화, 즉 관행 때문입니다. 관행은 사회와 직장 내 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면서 개선이 가장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혹은 나도 예전에 당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 괴롭히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괴롭히거나 원래 업무는 이렇게 힘들게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괴롭힘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런 괴롭힘의 문화는 선후배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업무의 만족도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회사의 생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포함해서 직장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요. 단순히 문화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가장 높은 빈도의 형태는 바로 부당 지시와 사적 지시입니다. 2016년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의 주연의 영화였잖아요. 여기서 메릴 스트립은 패션 잡지의 편집장으로 업계의 실세 중에 실세로 나와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악마 같기 이를 데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앤 해서웨이는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악마 편집장의 비서로 나옵니다. 그녀는 그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그 고군분투가 놀라워요. 뭐냐면 쌍둥이 편집장의 쌍둥이 아이들의 숙제 봐주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옷 못 입는다고 핀잔 듣기, 커피 심부름하기, 업무 시간이 아닌데 전화 못 받았다고 호통 듣기, 이런 것들이 그 고군분투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시는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부하 직원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형태가 아주 대표적인 부당 지시 및 사적 지시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요. 욕설, 폭언, 험담 등의 명예훼손입니다. 작년 모 항공사의 회장 가족이 직업들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모 IT 기업의 회장의 폭언 영상이라든가 외식 브랜드 회장의 경비원 욕설 사건 등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업무 성과 불인정 혹은 업무 전가인데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집행한 성과에 대해 상사가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유용한다면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하기, 사적 용무 지시하기 등이 흔한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과거에는 직장 생활의 무용담에 통과 의례처럼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보여지느냐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또한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의 문화가 과거 선배들의 문화와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민감성이 달라진 사회 문화적 변화 때문이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듯 계속 변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의 법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